안녕하세요. 파이팅 홍콩TV입니다. 오늘은 산업안전선임 기사 실기 필답형 스피드 암기 노트 그 첫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전까지 시간 나실 때마다 여러 번 반복 시청하신다면 시험장에서 분명히 핵심 단어들을 쉽게 떠올릴 수 있으시리라 확신합니다. 그럼 집중하시고 바로 시작합니다. 안전난간의 주요 구성 요소는 상중끝난으로 외웁니다. 안전난간, 상중끝난간 아니야? 맞습니다. 안전난간은 상부난간대, 중간난간대, 발끝막이판, 그리고 난간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난간이라고 했을 때 가로로 2개 정도는 막아줘야 되겠죠. 높이 90에서 120 이하의 상부난간대와 중간난간대가 없으면 사람이 빠져버리겠죠. 이렇게 중간난간대가 있고 그 다음에 바닥면에서 발이 미끄러져서 바깥으로 빠질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발끝막이판이 10cm 높이로 있습니다. 발끝막이판, 그리고 이 세 개를 세로로 지지하려면 난간 기둥이 필요하겠죠. 난간 기둥까지 상중끝난가이가 상중끝난 안전난간의 주요 구성 요소입니다. 적어볼까요? 상부난간대, 중간난간대, 끝난, 발끝막이판, 난간기둥이에요. 상중끝난 안전난간입니다. 강관비계 조립 간격은? 자, 강간비계 조립 간격 12년에도 물었고 16년에도 물었어요. 이번에 또 나올만 합니다. 강간비계 종류가 단관비계냐 아니면 틀비계냐에 따라서 조립 간격이 조금씩 다른데요. 수직, 수평으로 나눠서 단관비계 같은 경우에는 수직 5m, 수평 5m로 수직, 수평 똑같이 5m로 비계 설치하고요. 틀비계 같은 경우에는 높이가 5m 미만인 것은 제외하고 수직 6m, 수평 방향 8m입니다. 틀 68, 6m 8m다. 비계 조립 간격 단 틀 68, 단 틀 68로 외웁니다. 단 틀 68, 수직, 수평이에요. 단 틀 68. 달기구, 와이어로프의 안전계수 기준 물었습니다. 역시 15년, 17년에 나왔고 문제 공개 안 되고 있는 이후에도 계속 물어보는 문제예요. 와이어로프 달기구 안전계수는 근로자가 탑승하냐 아니면 화물을 직접 지지하냐. 일단 2개 먼저 외웁니다.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하는 달기 와이어로프 또는 달기 체인의 경우 안전계수는 10 이상이고요. 자, 안전계수라는 게 절단 하중을 그 달기구에 걸리는 최대 하중으로 나눈 값입니다. 즉 달기구에 걸리는 하중보다 애초에 얼마나 튼튼하게 만들었느냐. 10배 이상 튼튼하다 했을 때 10 이상이란 얘기죠. 근로자가 탑승하는, 사람이 타는 거니까 10 이상으로 엄청 튼튼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로자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하는 달기 와이어로프 또는 달기 체인의 경우 안전계수 10 이상이고, 화물을 지지한다, 화물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 와이어로프 또는 달기 체인의 경우 그 반 이상이면 됩니다. 5 이상이다. 근로자 탑승 10, 화물 하중 직접 지지다 5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각 부품들 훅, 샤클, 클램프, 리프팅 빔의 경우에는 그보다 낮은 3 이상이면 됩니다.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4 이상이어야 된다. 달기 와이어로프 안전계수 15 이하 34, 15 이하 34 이렇게 외우시고, 사람 타는 거 근로자 탑승 10 이상이고 화물 직접 지지다 5 이상, 훅샤클리 3, 훅샤클리 3, 훅샤클 클램프 리프팅 빔은 3 이상이고 그 밖에 4입니다. 15 이하 34. 자, 와이어로프 구조에서 6 곱하기 FI 가로 열고 29 이렇게 명칭이 적혀 있다면 각각이 뭘 뜻하는가? 요걸 물은 겁니다. 와이어로프 단면을 크게 확대해 보면 작은 강선들의 모임, 요 부분이 스트랜드고요. 요 작은 원 하나에 모여있는 강선의 수가 요 가로 안의 수입니다. 자, 이 6이라는 숫자는 요 강선 다발, 강선 묶음인 스트랜드의 수를 의미하고요. 그림에서와 같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죠. 스트랜드 수는 6개. 따라서 스트랜드 수가 6개다. 요런 뜻이고, 그 다음에 FI의 경우에는 요 중심의 구조를 의미합니다. 필러 와이어 컨스트럭션이라는 뜻으로, 필러 와이어 구조는 요 스트랜드 내에 작은 필러 와이어가 포함된 구조예요. 그래서 더 높은 유연성과 균형성을 제공하는 게 FI, 필러 와이어 컨스트럭션이다. 요 심광의 형태, 심광의 구조를 의미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괄호 안에 29는 스트랜드 하나에 포함된 강선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소선이라고도 하죠. 소선, 강선이 스트랜드 한 개당 29개가 들어있다. 요게 가로 속에 들어가는 숫자다. 따라서 6개의 스트랜드와 심광 구조가 FI로 이루어진 와이어로프로서 스트랜드 한 개당 29개의 소선, 강선이 들어있다. 요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6개의 스트랜드, FI는 심광, 29개는 소선이라고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어요. 또는 강선이라고 적어주면 된다. 6 곱하기 FI 괄호 열고 29는 스트랜드, 심광, 소선입니다. 자, 와이어로프의 사용금지 기준 4가지 적으라고 했네요. 와이어로프는 어떨 때 사용하면 안 되냐? 10%, 7% 꼬부열. 10%, 7% 꼬부열입니다. 이때는 사용하면 안 된다. 이 음매가 있는 것, 이 음매가 있는 것. 10%, 뭐가 10% 이상?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수가 10% 이상인 것. 한 꼬임에서 끊어진 게 10% 이상이면 위험합니다. 이 꼬임이란 게 아까 스트랜드예요. 그 다음에 지름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7% 초과하는 것. 지름 감소, 공칭지름의 7% 초과하는 것. 따라서 10%, 7% 이렇게 외우고요. 끊어진 거 10%, 지름 감소 7%입니다. 그 다음에 꼬인 것도 좋지 않죠. 꼬인 것 사용금지다.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역시 사용하면 안 되겠죠. 다음에 열과 전기 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도 안 됩니다. 꼬부열, 꼬인 것, 변형 부식된 것, 열과 전기 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이 10%, 7% 꼬부열. 와이어로프 사용금지 기준이에요. 자, 이번에는 달기 체인의 사용금지 기준.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안전에 문제가 있으니까 사용금지하라는 얘기겠죠. 자, 엄청나게 많이 나온 문제입니다. 이번에 또 나온다 생각하시고 2개 정도 가볍게 외웁니다. 먼저 길이가 5% 초과
초과한 것. 어떤 길이가? 달기 체인 길이가 달기 체인이 제조된 때의 길이보다 5% 초과했다. 처음 새 거보다 5%나 늘어났다는 얘기죠. 체인이라는 게 구조적으로 약해졌을 때 벌어져서 틀어지거나 끊어질 위험이 생기겠죠. 따라서 뭐가 늘어난 거? 처음 제조된 때의 길이에 5%를 초과한 것. 새 거보다 5% 길어진 것. 그 다음에 링의 단면 지름이 처음 지름의 10%를 초과해서 달아 없어진 것. 감소한 것은 사용 금지입니다. 이렇게 체인이 서로 연결돼 있을 때 요 링끼리 마찰이 생겨서 요 닿는 부분은 오래 사용할수록 단면 지름이 감소하겠죠. 처음 제조된 때 해당 링의 지름의 10%를 초과해서 링의 단면 지름이 감소했다. 그러면 사용 금지입니다. 따라서 길이가 5% 초과해서 늘어났다. 단면 지름이 10% 초과해서 감소했다. 길 5 G10입니다. 길 5 G10. 길이 5% 초과, 지름 10% 감소한 것. 달기 체인 사용 금지 기준이에요. 길 5 G10. 달기 체인 사용 금지입니다. 요렇게 두 개 숫자 나온 거 적어주면 되는데 요거 기억 안 난다? 균열이 있거나 심하게 변형된 것. 요거까지 기억해 주십니다. 균열이 있거나 심하게 변형된 것. 요렇게 세 가지 중에 두 개 적어주면 된다. 자, 와이어 로프를 양중기에 사용 가능 여부. 공칭 지름이 10mm, 와이어 로프 지름이 9.2mm다. 일단 사용 불가능합니다. 왜냐? 아까 와이어 로프 기준 중에 지름 감소가 공칭 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은 사용할 수 없다라고 했죠. 즉 10mm에 7%, 0.7mm가 되겠죠. 0.7mm 이상 감소한 것은 사용할 수 없는데 보면은 0.8mm 감소했죠. 따라서 이 와이어 로프는 사용 불가다. 공칭 지름의 7%를 초과해서 감소한 경우이기 때문에 사용 금지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어요. 자, 계산을 해봐야 되지만 계산하고 나서 이렇게 왜 사용 못하는지 이유와 사용 금지된다. 사용 가능 여부는 사용 금지다. 요거까지 적어주면 만점입니다. 와이어 로프는 공칭 지름의 7%를 초과하여 감소한 경우는 사용 금지다. 요 기준 적어주면 되겠어요. 사용 가능 범위는 10mm에서 9.3mm까지이기 때문에 9.2mm는 사용 불가다. 눈, 비, 그 밖에 악천후로 인해서 작업을 중지시킨 후 또는 비계를 조립, 해체하거나 변경한 후에 작업 재개. 작업 재개 시 해당 작업 시작 전 점검 항목은 4가지 이상 쓰는 겁니다. 먼저 발판 재료의 손상 여부 및 부착 또는 걸림 상태 확인. 해당 비계의 연결부 또는 접속부의 풀림 상태. 연결 재료 및 연결 철물의 손상 또는 부식 상태. 손잡이의 탈락 여부. 이렇게 4가지 적어주면 되고요. 그 밖에도 기둥의 침하, 변형, 변이 또는 흔들림 상태. 용어가 좀 외우기 쉽지 않죠? 그 다음에 로프의 부착 상태 및 매단 장치의 흔들림 상태. 이렇게 6가지 중에 4개 적는 건데 적혀있는 4가지가 훨씬 암기하기 쉽습니다. 발판 재료 손상 여부, 부착 또는 걸림 상태. 그 다음에 연결 재료 및 연결 철물의 손상 또는 부식 상태. 그리고 이 연결부 또는 접속부의 풀림 상태. 손잡이 탈락 여부. 이렇게 4가지 적어준다. 자, 비계의 형태를 생각하고 상상을 해보시면 되죠. 먼저 발판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 게 중요하지. 발판 재료의 손상 여부 및 부착 또는 걸림 상태. 그 다음에는 연결부겠죠. 연결부 또는 접속부가 풀려 있으면 안 되니까 그 풀림 상태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 연결 재료 및 연결 철물이 손상되거나 부식돼도 안 되겠죠. 마지막으로 손잡이의 탈락 여부, 손잡이까지. 발판 연결부, 손잡이 이렇게 떠올리시면 됩니다. 발판 재료 손상 여부, 부착 또는 걸림 상태. 해당 비계 연결부 또는 접속부 풀림 상태. 연결 재료 및 연결 철물의 손상 또는 부식 상태. 손잡이 탈락 여부. 여러 번 적어보시기 바래요. 말비계 조립 시 사업주의 준수사항 빈칸 채우기 문제예요. 지주 부재 하단에는 땡땡 장치를 하고 근로자가 양측 끝부분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지주 부재는 요 비계 발판을 받치는 기둥으로 쓰이는 부재를 말합니다. 지주 부재 하단에는 미끄럼 방지 장치를 하고 근로자가 요 양쪽 끝부분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가로에는 미끄럼 방지 장치가 들어가고요. 지주 부재 하단에는 미끄럼 방지 장치. 그 다음에 지주 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는 요 사이 각도는 75도를 넘지 않도록 하고 이렇게 너무 세워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수직으로 가면 안 되고 약간 벌어지게 75도 이하로 하고 지주 부재와 지주 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보조 부재를 이렇게 설치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말비계 높이가 2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작업 발판 폭을 몇 cm? 40cm 이상으로 해야 됩니다. 2m 초과 시 작업 발판 폭 40cm 이상으로 한다. 자, 우리가 한 270 정도 되는 발에 작업화까지 신으면 한 30cm 이상 되겠죠. 요 발끝이 발판 밖으로 삐져나가지 않도록 최소한 작업 발판은 40cm 이상이 돼야 된다. 요거까지. 지주부재 하단에는 미끄럼 방지 장치, 지주부재 수평면과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하고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보조 부재 설치해야 된다. 그리고 말비계 높이 2m 초과 시에는 작업 발판 폭 40cm 이상으로 해야 된다. 자, 이렇게 3가지 꼭 기억하십니다. 미끄럼 방지 장치 75도 이하, 보조 부재 설치하고 40cm 이상으로 발판 폭 정해준다. 자, 강관비계를 사용하여 조립할 때 사용되는 부속 철물 3가지 이상 쓰라고 했네요. 그림으로 보는 게 빠르겠죠? 강관비계 조립할 때 부속 철물 쪼바코입니다. 쪼바코, 조인트, 받침대, 고정 클램프 사용해요. 쪼바클이에요. 쪼바클, 조인트, 받침대, 고정 클램프다. 강관비계 조립할 때 사용되는 부속 철물, 비계끼리 연결하는 조인트, 바닥에 지지하는 받침대, 그리고 여러가지 각도를 꺾어서 연결시킬 수 있는 고정 클램프, 쪼바코, 쪼바클이에요. 쪼바코크. 가설 구조물 비계가 갖춰야 하는
하는 구비 조건 3가지 상식선에서 생각하면 됩니다. 당연히 안전성 갖춰야 되고 그렇다고 너무 불편해서는 안 되겠죠. 작업성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너무 비싸다? 그것도 안 되겠죠. 경제성까지 갖춘 이렇게 안전성, 작업성, 경제성까지 갖춰야 좋은 가설 구조물, 좋은 비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설 구조물, 비계가 갖춰야 하는 구비 조건 안전하고 작업하기 좋고 저렴해야 된다. 안전성, 작업성, 경제성까지 안작경 갖춰야 됩니다. 안작경. 자, 이번에는 가설 통로 설치 시 준수사항 4가지 이상입니다. 역시 빈칸 채우기로 나올 수도 있는데요. 가설 통로 설치 시 견고한 구조로 돼야 되고 경사는 30도 이하로 돼야 됩니다. 30도 이하로 할 것. 자, 그리고 경사가 15도만 초과해도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해야 된다. 당연히 30도 이하로 해야 되지만 15도 초과할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만들어줘야 된다. 그리고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옆으로 떨어지면 안 되니까 안전난간 때 설치해줘야 되고요. 자, 우리는 가설 통로 설치 시 하고 있어요. 가설 통로 설치 시 이렇게 견고한 구조로 하고 경사는 30도 이하로 하는데 15도 초과 시에는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 추락 위험이 있다, 안전난간 때 설치하고요. 자, 추가적으로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 길이가 15m 이상인 경우에는 10m 이내마다 계단참 설치해야 됩니다. 계단참이란 것은 계단이 이렇게 있다가 연속해서 굴러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수평 공간을 좀 넓게 두는 걸 말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다시 계단이 시작되는 이런 구조로 해야 된다. 자, 15m 이상인 경우에는 10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해야 되는데 어디에?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일 때 그렇다. 그 다음에 건설공사의 사용 높이 8m 이상 비계다리에는 7m 이내마다 계단참 설치합니다. 8m 이상 비계다리 7m 이내마다 계단참 설치한다. 어디에서? 건설공사 때. 수직갱이다 15m 이상인 경우 10m마다 계단참. 건설공사다 8m 이상 비계다리에는 7m 이내마다 계단참 설치. 자, 요거는 가로 놓기로 나올 수 있고 가설 통로 설치 시 준수사항 4가지 쓰라고 하면 위에 거 4가지가 좋겠죠. 견고한 구조로 하고 30도 이하로 하고 경사 15도 초과 시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 추락 위험이 있으면 안전난간 때 설치한다. 요렇게 4가지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다리식 통로의 설치 기준이에요. 사다리식 통로 4가지 이상 쓰라고 나오거나 빈칸 채우기로 나올 수 있습니다. 먼저 역시 견고한 구조로 돼야 되고 견고한 구조로 할 것. 그 다음에 재료에 대한 겁니다. 심한 손상, 부식 등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 발판의 간격은 일정하게 할 것. 사다리니까 발판 간격이 중요하겠죠. 발판 간격은 일정하게. 폭은 30cm 이상으로 해야 됩니다. 최소한 폭은 30cm 이상으로 돼야 된다. 생각보다는 엄청 좁아요. 사다리식 통로 폭이 30cm 이상이어야 된다. 요거 정확히 기억하십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30cm보다는 한 60cm 정도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사다리식 통로 설치 기준 폭 30cm 이상으로 할 것. 그 다음에 발판과 벽 사이는 15cm 이상 간격을 유지해야 됩니다. 자, 사다리가 벽에 너무 딱 붙어서는 안 된다. 발판과 벽 사이 간격은 15cm 이상 유지해야 되고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다리 상단은 걸쳐놓는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건물 윗부분에다가 사다리를 놓는다 했을 때 이 상단 걸쳐놓는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이렇게 설치해줘야 됩니다. 끝단에 걸치거나 아니면 이 벽 높이보다 낮게 이렇게 설치해서 야 그냥 뛰어서 올라가 이렇게 해주면 안 되고 안정적으로 이 사다리 끝부분이 60cm 이상 올라가도록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에는 5m 이내마다 계단참 설치해줘야 되고요. 뭐다? 사다리식 통로. 사다리식 통로입니다. 10m 이상인 경우 5m 이내마다 계단참.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돼야 됩니다. 너무 이렇게 바짝 세워져도 안 된다. 사다리식 통로 기울기 75도 이하로 할 것. 요거까지 아래쪽에 작게 적어놓은 것은 숫자 나오는 것들 빈칸 채우기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4가지 이상 혹은 3가지 이상 적어라 하면 1, 2, 3, 4 중에 적으시는 게 편하겠죠. 견고한 구조로 할 것. 심한 손상 무식 없는 재료로 할 것. 발판 간격은 일정하게 폭 30cm 이상, 폭 30cm 이상까지. 사다리식 통로 설치 기준입니다. 경사면에서 드럼통 등의 중량물을 취급 시 준수사항 2가지 쓰시오. 자, 경사면에서 드럼통이다? 생각만 해도 드럼통이 경사면을 따라 구르는 모습이 상상되는데요. 따라서 구름 멈춤 때 쐐기 등을 이용해서 중량물의 동요나 이동을 조절해야 되겠죠? 구름 멈춤 때 쐐기 등을 이용해서 중량물의 동요나 이동을 조절할 것. 두 번째, 중량물이 구를 위험이 있는 방향 앞에 일정 거리 이내로는 근로자의 출입을 제한할 것. 자, 아예 경사면에서 드럼통이 굴렀다면 안 돼! 하면서 뛰어가서 멈추려는 게 아니라 중량물이 구를 위험이 있는 방향 앞에 일정 거리 이내로는 근로자의 출입을 제한해서 불의의 인명사고가 발생할 걸 막아줘야 됩니다. 본인이 토르도 아니고 구르는 드럼통을 막아보겠다고 뛰어드는 일은 없어야 된다. 구름 멈춤 때 쐐기 등을 이용해서 중량물의 동요나 이동을 조절할 것. 중량물이 구를 위험이 있는 방향 앞에 일정 거리 이내로는 근로자 출입 제한할 것. 자, 다만까지 적어주셔야 되는데요. 중량물을 보관하거나 작업 중인 장소가 경사면인 경우에는 경사면 아래로는 근로자의 출입을 제한한다. 자, 비슷한 내용 같지만 중량물 보관 작업 중인 장소를 의미해요. 중량물 보관 작업 중인 장소가 경사면이다. 그랬을 때는 경사면 아래로 근로자 출입 제한. 기본적으로는 중량물이 구를 위험이 있는 방향 앞에 일정 거리 이내로는 근로자 출입을 제한하는 겁니다. 자, 동바리로 사용하는 파이프 서포트의 조립 시 준수사항은 자, 우리가 건설공사 시 1층 기초를 제외하고 2층, 3층 이렇게 고층에 슬라브를 타설할 때 위층 데크가 양생 중에 콘크리트 하중에 못 이겨서 이렇게 처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동바리 서포트를 대는데요. 이런 동바리로 사용하는 파이프 서포트의 조립 시 준수사항 3가지 적으라 그랬을 때는 파이프 서포트 3개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 현장 상황상 파이프 서포트를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4개 이상의 볼트 또는 전용 철물을 사용해서 이을 것. 세 번째, 높이가 3
3.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m 이내마다 수평 연결재를 두 개 방향으로 만들어서 수평 연결재의 변이를 방지할 것.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자, 그림에서와 같이 파이프 서포트는 일단 3개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파이프 서포트를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4개 이상의 볼트, 전용 철물로 단단히 연결시켜야 된다. 4개 이상의 볼트 또는 전용 철물을 이용해서 이어줘야 되고, 높이가 이렇게 3.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m 이내마다 수평 방향의 두 개 방향으로 수평 연결재를 만들고, 이 수평 연결재가 뒤틀리는 것, 변이 되는 것을 방지해줘야 됩니다. 자, 파이프 서포트 3개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 파이프 서포트를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4개 이상의 볼트, 전용 철물 사용해서 이을 것. 높이가 3.5m 초과하는 경우에는 2m 이내마다 수평 연결재를 두 개 방향으로 만들고 수평 연결재의 변이를 방지할 것. 자, 동바리로 사용하는 파이프 서포트 조립시 준수사항이에요. 자, 이번에는 계단 및 계단참 설치 요건, 빈칸 채우기 문제입니다. 먼저 사업주는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 매 제곱미터당 몇 킬로? 5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해야 되고, 안전율은 4 이상으로 해야 됩니다. 안전율이라는 것은 재료가 파괴되는 응력도와 허용 응력도와의 비율을 말하죠. 허용 응력의 몇 배 정도가 돼야 이 재료가 파괴되느냐, 즉 재료의 강도가 셀수록 안전율이 높은 거죠. 따라서 안전율 4 이상으로 해야 되고, 계단 및 계단참, 높이가 3m를 초과하는 계단에는 높이 3m 이내마다 진행 방향으로 계단참을 설치하는데 길이가 몇 미터 이상? 1.2m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해야 됩니다. 자, 3m 이내마다 1.2m 이상의 길이를 가진 계단참을 설치해줘야 된다. 자, 계단 및 계단참 매 제곱미터당 500kg 이상의 하중 견딜 수 있는 강도, 안전율 4 이상으로 해야 되고 3m 이내마다 1.2m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할 것. 되셨죠? 작업 발판 일체형 거푸집 종류 4가지 쓰라고 했습니다. 자, 이건 작업 발판 일체형 거푸집은 갱스터들이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사용할 때도 좀 불안해서 발음이 떨립니다. 갱설털컬. 갱폼, 슬립폼, 클라이밍 폼, 터널 라이닝 폼이에요. 작업 발판 일체형 거푸집은 갱스터들이 사용하는 갱설털컬입니다. 갱폼, 슬립폼, 터널 라이닝 폼, 클라이닝 폼이다. 자, 양중기 종류 5가지 물었습니다. 양중기 종류에는 그일이 꼬온승 있어요. 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승강기까지 있다. 양중기 종류 그일이 꼬온승. 자, 크레인은 호이스트를 포함하고요. 이동식 크레인, 리프트, 이 리프트는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의 경우 적재하중 0.1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됩니다. 그 다음에 꼬온승, 곤돌라, 승강기까지다. 그일이 꼬온승. 양중기 종류예요. 양중기는 그일이 꼬온승. 자, 이번에는 양중기가 아니라 양중기의 하나에 속하는 승강기의 종류 4가지예요. 자, 승강기는 우리가 흔히 아파트 승강기, 아파트 엘리베이터 먼저 떠오르시죠? 이게 승객용 엘리베이터고, 그 다음에 화물과 승객 같이 타는 게 있겠죠? 승객 화물용 엘리베이터, 그 다음에 화물 전용 화물용 엘리베이터, 그 다음에 화물용 중에 소형 화물 엘리베이터라고 따로 구분하고 있어요. 소형 화물용 엘리베이터, 이렇게 4가지가 엘리베이터고요. 나머지 하나가 더 있는데 에스컬레이터도 승강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4가지와 에스컬레이터 1가지, 이렇게 5가지 기억하시고 위에 4개 중에 하나 기억 안 난다? 에스컬레이터 적으시면 돼요. 자, 승객 타는 거, 화물 싣는 거, 승객 화물 같이 타는 엘리베이터, 소형 화물용 엘리베이터, 이렇게 나눠져 있다. 자, 승강기 설치, 조립, 수리, 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조치상 3가지 쓰라고 했네요. 먼저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을 선임해야 됩니다.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을 선임해서 그 사람의 지휘하에 작업을 실시할 것. 즉, 지휘하는 사람이 있고 직접 작업하는 사람이 따로 나눠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혼자서 작업하다 사고 날 수 있다. 그 다음에 작업을 할 구역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취지를 보기 쉬운 장소에 표시할 것. 자, 공사하는 줄도 모르고 탔다가 큰 추락사고가 나거나 다칠 수 있겠죠. 따라서 반드시 관계자가 아닌 사람은 출입을 금지하는 그런 표지판을 보기 쉬운 장소에 갖다 둬야 된다. 작업을 할 구역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취지를 보기 쉬운 장소에 표시할 것. 마지막으로 눈, 비, 그 밖에 기상 상태의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그 작업을 중지시킬 것. 자, 날씨가 그냥 나쁜 게 아니라 몹시 나쁜 경우 그 작업을 중지시켜야 됩니다. 눈, 비, 그 밖에 기상 상태의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그 작업을 중지시킬 것. 자, 빨간색으로 적어놓은 게 핵심 문구죠. 따라서 전체가 기억 안 난다. 그러면 핵심 문구라도 정확히 적으셔야 됩니다. 이왕이면 법령 규칙 그대로 요 까만색까지 전체를 암기하시는 게 좋아요.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 선임하고 관계자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취지를 보기 쉬운 장소에 표시한다.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시킨다. 승강기 설치, 조립, 수리, 점검 또는 해체 작업하는 경우 안전조치사항입니다. 자, 보호구의 안전인증 제품의 표시사항 5가지 적으라고 했어요. 이거는 형규 제재 플러스 안전인증 번호입니다. 안전인증 제품이니까 안전인증 번호 있겠죠? 그 다음에는 형규 제재, 형식 또는 모델명, 규격 또는 등급, 제조자명, 제조번호 및 제조연월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공구나 전자제품 같은 걸 샀을 때 안전인증이다 했을 때 뒷면에 표시된 이런 표 같은 게 있죠. 뭐 안전과 관련된 게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정보들이 적혀 있을 텐데요. 그곳에 어떤 것들이 적혀 있냐? 그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형규 제재, 형식 또는 모델명, 규격 또는 등급, 제조
제조자명, 제조번호 및 제조연월, 그 다음에 중요한 것 안전인증번호까지. 안전인증 제품이니까 안전인증번호 있겠다. 번호 먼저 생각하시고 누가 제조했는데 제조자명, 제조번호, 제조연월까지 제조와 관련된 것, 그리고 당연히 어떤 모델인가, 형식 또는 모델명, 규격 또는 등급, 이렇게 전자제품 뒷면에 표시되어 있는 것들 한번 쭉 연상해 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암기해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빈칸에 적합한 보호구를 적어놓는 문제입니다.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은 고열이니까 방열복을 입어야 되겠죠. 적합한 보호구, 고열에 의한 화상 위험이 있다. 방열복이고요. 물체의 낙하 충격, 물체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 대전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이다. 자, 물체가 떨어지고 충격을 주고 끼고 감전, 정전기 대전에 의해서 위험이 있다. 안전모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물체의 끼임 같은 건 안전모와는 좀 거리가 멀죠. 따라서 안전화 적어주시면 됩니다. 발과 관련된 거다. 낙하 충격, 물체의 끼임, 감전, 정전기 대전, 안전화와 관련이 있다. 적합한 보호구는 안전화고요. 높이 또는 깊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이다. 자, 추락 방지를 위해서 안전대를 착용해야 됩니다. 허리와 다리, 허벅지, 그리고 어깨까지 이렇게 걸어서 안전고리를 사용해서 튼튼한 기둥 같은 데다가 이렇게 고정시켜줄 수 있는 안전대, 높이 또는 깊이 2m 이상의 추락 위험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을 할 때는 반드시 안전대 착용해야 된다. 안전대는 B형 벨트식이 있고요. H형이 아까 얘기한 이런 어깨까지 잡아주는 이런 안전그네형입니다. 모두 안전대에 속한다. 사업주는 절연용 보호구, 절연용 방호구, 활선 작업용 기구, 활선 작업용 장치에 대하여 각각의 사용 목적에 적합한 종별 재질 및 치수의 것을 사용해야 할 때, 자, 요런 문구가 주어지고 위에 절연용 보호구 등을 사용해야 하는 요 대상 작업은 어떤 것인가? 세 가지를 적어라. 자, 절연용 보호구, 절연용 방호구, 활선 작업용 뭐 하는 작업이죠? 전기 작업이죠. 첫 번째, 밀폐 공간에서의 전기 작업, 이동 및 휴대 장비 등을 사용하는 전기 작업, 정전 전로 및 그 인근에서 하는 전기 작업. 이렇게 세 가지 적으면 되겠어요. 자, 절연용 보호구, 절연용 방호구, 활선 작업용 기구 장치, 적합한 종별 재질, 치수의 것을 사용해야 되는 그런 절연용 보호구 사용 대상 작업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밀폐 공간에서 전기 작업, 이동 및 휴대 장비 등을 사용하는 전기 작업, 정전 전로 또는 그 인근에서의 전기 작업. 이렇게 세 개를 적고 추가적으로 두 개 정도 더 해보면 충전 전로에서의 전기 작업, 충전 전로 인근에서의 차량 기계 장치 등의 작업. 자, 이렇게 5가지 중에 3개 적으면 됩니다. 밀폐 공간하고 충전 전로, 요 두 개는 꼭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밀폐 공간에서의 전기 작업, 충전 전로에서의 전기 작업, 그 다음에 인근 떠올리시면 되겠죠. 정전 전로 또는 그 인근에서의 전기 작업, 충전 전로 인근에서의 차량 기계 장치 작업, 이동 및 휴대 장비를 사용하는 전기 작업. 이런 것들 중에 3개 이상 적으시면 됩니다. 절연용 보호구 사용하는 대상 작업이다. 자, 빈칸 채우는 문제인데요. 보호구에 관한 규정에서 설명하는 내용에 대한 정확한 용어를 적어놓는 문제입니다. 화학물질이 보호복의 재료의 외부 표면에 접촉된 후 내부로 확산하여 내부 표면으로부터 탈착되는 현상. 자, 보호복을 입었지만 화학물질이 보호복 재료 외부 표면에서 다시 내부로 확산해서 내부 표면으로 탈착되는 현상이다. 이런 것을 투과라고 합니다. permeation. 투과란 화학물질이 보호복의 재료의 외부 표면에 접촉된 후 내부로 확산하여 내부 표면으로부터 탈착되는 현상. permeation, 투과 기억하시고요. 방독 마스크, 복합용을 포함해서 이런 방독 마스크의 성능에 방진 마스크의 성능이 포함된 방독 마스크를 방독의 방진 성능까지 포함됐으니까 겸용 방독 마스크라고 합니다. 겸용 방독 마스크란 방독 마스크 성능에 방진 마스크 성능이 포함된 방독 마스크다. 겸용 방독 마스크.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안전산업기사 실기 필답형 스피드 암기노트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였습니다. 파이팅 공공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